자, 반갑습니다. 간만에 요즘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나서 일단 좀 달려봅시다 또. 자, 이제 저번 시간 이후까지 그 만드는 방식은 기존에 그냥 지브러시에서만 쭉 만들어 왔었고, 이번부터는 이제 고지를 통해서 이제 안쪽 밑에 이제 받침대 들어가는 부속품, 다음에 여기 아이템은 뭐 고주와 요즘 이제 저도 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뭐 좀 익숙해지려고 그 Z 모델러 있죠. 그래서 Z 모델러를 조금씩 더 써가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요런 거 만들 때는 아직까지도 그 솔직히 맥스가 좀 편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다들 지금 그 지브러시 자체 모델링 기능이 너무 강력하다고 이제 저도 한번 써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연습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버벅될 수도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스케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위치가 핀트가 좀 안 맞죠. 지금 얘랑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고주를 통해서 두 개를,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 위치가 안 맞다는 거죠. 실제로는 얘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위치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지오메트리, 그래서 포지션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Z축이 이제 그 이렇게 돼 있으니까 Z축을 0으로 맞춰주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Z축이 0으로라고 지금 돼 있긴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는 있는데, 뭐 맥스에서 이제 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작업할 때는 이제 요 작업 방식은 얘랑 비슷할 겁니다. 요 앞쪽에 여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플랜으로 만들고, 이제 처음 만들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면 당연히 Z 모델러에서 이제 여기 스트렝스를 올려주고 이제 하프로 낮춰주고 나서 Z 리메시를 하면은 약간 아까 지금 꼬깃꼬깃한 거 제가 약간 이게 좀 조금만 더 파볼게요. 안쪽으로 쑥. 요 정도. 요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리메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얘들이 면이 점점 줄면서 이제 점점 평면이 돼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디테일만 조금 더 잡아줄게요. 디테일이 아니고 그 사이즈 요런 것들 해서 사이즈도 조금 줄여주고 이제 어깨에 좀 맞춰서 그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감싸줄 수 있는 느낌의 이제 그 뭐 덩어리 뭐 아이템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장신구 뭐 장식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뭐 지금 원래는 그 좀 저도 이제 이거 그 Z 모델로를 하려다가 그냥 이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맥스에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두께감을 줄 수 있게끔. 다음에 여기 모델링도 여기서 그 맥스에서는 모델링이나 이런 과정을 조금 줄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체적인 공정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브러시가 메인 수업이라서. 그렇죠. 자, 요 정도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약간 너무 십자가 같은 모양을 조금 그 강조를 하려면 밑에가 조금 더 길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를 조금 더 길게 잡아주고, 그럼 상대적으로 위쪽으로는 조금 더 짧게. 처음엔 저도 그 여기 주변 그 지인들이 참 이게 Z 모델러가 그 편하다 해서, 그래도 맥스가 이제 아무래도 정교한 게 조금 더 작업하기가 편하지 않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미안해 밀도나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잡아줬죠. 요게 이제 어댑티브 사이즈를 줄여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그 어댑티브 사이즈는 이제 여기 이 한 칸이죠. 한 칸의 밀도라고 그 밀도라고 합시다. 그냥 이 한 칸 사이즈를 최대한 비슷하게 잡아주라는 거고,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숫자죠, 숫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답티브 사이즈를 100%로 올리면은 이 외관에 집중을 해라는 겁니다. 외관이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볼록 튀어나왔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좀 면이 골고루 분포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 외관이나 아니면 안쪽에 뭐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을 더 집중해줘라. 그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답티브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는 맥스도 그렇고 단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단어들처럼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겠죠.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이제 조금 그 외우려고, 외우는 것보다는 뭐 좀 익히려고 단어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그 G모델 내에서 여기서 뭐 조금 테두리를 좀 작업해주고 안쪽에 뭐 좀 작업해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더 면을 단순하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하프 사이즈로 해서 조금만 더 단순하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해줘서 맥스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여기 좀 딱딱한 느낌만 조금 더 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해줘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바로 고주로 이제 밑에 바닥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맥스 수업은 아니고 그냥 약간 요령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요 정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고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고주, 이거는 전부 다 날아가니까 큰일 나겠죠. 용량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일단 고주,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기까지 같이 고주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시 그 영상을 중단을 하고 이제 불러와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 가이드를 참을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불러왔죠. 자, 이렇게 세 개까지 그냥 불러와 놓고 이제 뭐 색깔 좀 바꾸고 전체적인 모델링 여기에도 팁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맵을 이제 두 개 조금 구분하려고 색깔만 조금 더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여기다가 얘를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중심축이 약간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것들도 있고 왼쪽 오른쪽 복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요거는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고즈, 이런 식으로 해서 고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중심축을 강제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중심축에서 약간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Z축으로 앞뒤죠. 앞뒤 쪽으로 해서 미래 웰도를 해서 이제 달라붙고, 이게도 지금 확실하게 중심축이 0,0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좀 안 붙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수업에 좋은 자료가 되네요. 그러면은 오브젝트 토폴로지 있죠. 모디파이 토폴로지 들어가서 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드 포인트 값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붙여주시면 여기 붙죠. 백스에서 이제 좀 더 쉽게 작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다 조금씩 그 쓰면서 지브러시 툴을 조금씩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고즈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들이 계산을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요령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제 XY Z축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 작업할 때는 그 레퍼런스 복사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복사라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옵션을 레퍼런스로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뭐 딱히 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얘들을 응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각도를 90도로 돌려놓으면은 이제 정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금은 뭐 별로 안 맞는데 나중에 얘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요 방법은 그 레퍼런스 복사 방식의 모델링이라고 해서 나중에 팔목 보호구나 이런 거 만들 때 맥스에서 기초를 가지고 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여기서. 그래서 뭐 장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조금 시간이 아까울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이제
레프트로 바꾸고, 다음에 여기 지워주고, 그렇죠. 다음에 시메트리로 그 축을 맞춰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은 뭐 이제 여기 각을 조금 잡아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뭐 영상에서 주로 여기서 많이 쓰는 팁들은 이제 여기 라인이 면이 좀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좀 더 로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그냥 작업하다 보면은 이 위치가 좀 구겨진다든지 그런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엣지를 클릭해서 움직여 주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타고 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게 좀 평평하게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링 조금만 더 디테일을 모델링을 잡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룹 잡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조금 영상으로 조금 찍어서 진행을 합시다. 그럼 요거는 제가 잠깐 모델링 간단하게 수정한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좀 그냥 간단하게 뛰어넘었죠. 그래서 요거 옆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레퍼런스 방식으로 간단하게 또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그 필요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번호가 이렇게 1번, 다음에 여기는 55번, 여기는 44번.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나눠 놓는 게 폴리그룹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맥스가 좀 또 많이 편하죠. 그러니까 뭐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도 뭐 나중에 그 각을 좀 줘야겠다면 각을 줘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따로 잡아서 여기 아이디를 좀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각 잡는 상태랑 안 잡혀 있는 거랑 안 잡혀 있는 거랑 차이점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지로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룹이 크게 여기 윗면과 옆면, 다음에 이쪽 반대쪽 옆면, 다음에 여기 면 하나 더 안쪽 면.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그 디포메이션 콤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해줘. 폴리시 바이 그룹을 쓰려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면이 억지로라도 좀 있어줘야 됩니다, 얘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가지고 왔으면은 제일 먼저 또 한번 해줘야 되는 게 미러 앤 웰도를 해서 확실하게 반대쪽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면이 꼬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 앤 웰도로 이렇게 면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좀 방지를 하려면은 아예 이제 가는 라인 자체를 이렇게 잡아주든지, 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커넥트로 그냥 아예 다 연결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도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 대칭 작업할 때는 그 나는 분명히 대칭으로 작업을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뭔가 지브러시에서 면이 꼬이고 에러가 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라는 거죠. 조금 시간 걸리지만은 그 예를 조금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플래너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곤이 제작이 돼 있으면은 이건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여기 예전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나 뭐 폴리곤 모델링의 기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얘들을 이런 식으로 뽑아냈을 때 보시면은 분명히 다 똑같은 모델링이 돼 있어야 되지만 보시면 얘들을 반으로 좌우 대칭으로 쓴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커넥트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방향성이 지금 완벽하게 대칭이 되려면은 얘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겹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봐도 이렇게 그 피라미드 같은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육각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그러면 실제로 대칭이 되려면은 얘들이 축복사가 되어 있어야겠죠. 얘들이 나누기 전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얘들을 실제로 대칭을 만들려면 얘를 치워주고 얘를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축복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메트리로 이렇게. 그래서 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항상 뭔가 작업할 때는 대칭 작업을 항상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윌레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면은 내가 대칭 작업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들 면을 좀 나눠줘야겠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눌 때랑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피라미드 같은 구조가 됐죠. 사각뿔. 그렇죠. 그거랑 요렇게 나누는 것도 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커넥트.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런 식으로 사각뿔이 나오죠. 그러면 쓸데없는 면이 실제로는 더 있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옛날 저희 그 꼰대 같은 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면 조절을 이제 최적화시킬 때 이런 삼각형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 때는 이 구조가 메시라는 구조,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죠. 여기 컨버터 에디터블 메시 구조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외곽선들. 실제로 이게 모델링 할 때도 요즘에는 다들 그냥 사각형 폴리 모델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뭐 비중이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면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곡면을 나누는가, 와이어프레임 구조,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작업할 하기 좋게끔 만들 때 내가 이게 이 라인이 이렇게 꼬여 있는지 안 꼬여 있는지, 라인들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순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와이어프레임 구조 같은 거 짤 때도 얘들이 대부분 이제 움직여서 익스포트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익스포트 할 때 이 각도에 따라서 면을 자동으로 나눠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뭐 요거는 또 모델링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기초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룹을 나눠서 이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나서 그러면 다시 고주를 해주면 얘들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축 복사를 한번 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도 다 설명을 하는 것들을 조금씩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더니 구석탱이에 폴리곤 그룹을 하나 더 추구한거랑 안 한거랑, 오늘은 뭐 좀 늦지만은 그 차이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드 값을 그냥 올려버리면은 이제 아무 이렇게 디바이드 값 올리죠. 그럼 이때도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지금 이 스무스가 묵은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고 싶다면은 이 상태에서도 그냥 폴리시 바이 그룹 동그라미 체크죠. 동그라미로 해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해서 각이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오브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그게 아니고 이제 각을 조금이나마 더 살려보고 싶다면은 이제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크리즈입니다. 크리즈. 그리고 크리즈를 일반 크리즈를 하면은 이렇게 외곽들이 그냥 끝에서만 생기는데 그룹을 나눠놨죠. 그래서 크리즈 폴리 그룹으로. 그러면 그룹들이 나눠지는 부분들의 면이 이렇게 살짝 하나씩 더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더를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드 스페이스 기초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디포메이션에서 얘들을 조금씩 올려주면은 뭐 아까랑 또 비슷한 모양이 무뎌지긴 무뎌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적으로 디바이드 값을 올려줘서 밀도를 작업을 해주면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아이템 뭐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각을 조금 더 잡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만 각을 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래서 요것들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바깥쪽도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주고 나서 이 그룹은 이름을 뭐 138번 이렇게 먹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얘들을 고주로 보내면은 이제 얘들이 이런 식으로 각이 이제 그룹이 나눠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리즈 폴리 그룹을 해줬을 때는 디바이드를 나눴을 때 이렇게 각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룹을 이 폴리 그룹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그 물론 디포메이션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줘도 각이 요거기는 각이 그대로 살아 있죠. 그래서 각진 오브젝트 만약 여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가는 작업을 해주고 싶다면은 이런 뾰족한, 나중에 여기가 이제 뾰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각을 줘야 될 부분에는 그룹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는 또 그룹, 다음에 여기도 다른 그룹을 나눠야 여기도 딱 중간에 나눠지겠죠. 그래서 다른 그룹,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룹, 그럼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룹을 나눠 주시면은 그룹을 나눠준 만큼 얘들이 뭐 77번 해서 그룹을 나눠서 보시면은 그게 또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다르게 그룹이 잡혔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다시 지워주고,
크리즈 폴리그룹, 언크리즈 올을 해놓고 나서 크리즈 폴리그룹, 다음에 디바이드를 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요 끝에 각이 이렇게 딱 끊겨서 나오죠. 이쪽이랑도 구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포메이션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각을 살릴 수 있게끔, 뭐 여기는 좀 많이 무너지지만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브젝트 여기를 끊어주고 싶다면은 위쪽의 레벨이랑 밑에 레벨의 각을 또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다시 컨트롤 Z 한번 볼게요. 얘들 다시 고조를 해서 뭐 그룹 상태를 봐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 그룹은 이제 다시 안쪽에만 그룹을 좀 주든지, 뭐 일단은 뭐 대충 한 반만 맞으면 또 축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축 복사 기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준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얘들도 이제 다시 그 델하이어 다음에 크리즈 폴리그룹 디바이드.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만 그룹이 이제 살아 있겠죠. 뒤쪽에는 있는지 확인. 혹시 여기 잡혀 있었네요. 여기도 조금 잡혀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얘들은 뭐 99번 이렇게 그룹을 줘버리고, 여기만 그룹을 따로 나눠서 살짝 각만 조금 더 유지를 해주자. 그럼 여기는 138 돼 있죠. 그럼 138 그대로 해서 고즈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리즈 폴리그룹 디바이드 하면은 여기는 그룹이 조금 더 살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 디포메이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폴리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폴리그룹 제어를 할 거는 여기 폴리그룹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리그룹에서 이제 노멀이라는 걸로 제어가 가능하죠. 그러면 얘들도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더 봅시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은 그 각도별로 45도별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혔죠. 그럼 확인을 적당히. 대신에 이제 각을 추가하려면은 이제 그 맥스에서 작업하는 게 조금 편하긴 편하죠. 얘들은 일괄적으로 각도별로 그룹을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게 좀 개념이 다르긴 다르죠. 혹시 모르니까 크리즈 다 지워주고 다시 크리즈 폴리그룹 디바이드 하면은 이제 또 위쪽에 각이 안 잡혔지만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데는 각이 확실하게 잡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편집을 해줄 거는 요 위에 각이 스무스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을 따로 잡아줄 때는 뭐 Z 모델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따로 잡아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그 폴리루프 이건 제대로 진행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살짝 면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어차피 모델링 하는 김에 각도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이제 여기 크리즈 폴리그룹을 다시 언크리즈 올 해주고 나서 크리즈 폴리그룹, 그리고 나면은 이제 디바이드를 해주면은 이런 식의 또 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 나중에 노멀맵 뽑고 이럴 때도 이런 거를 좀 많이 쌓여 있는 구조가 실제로 만들기 힘듭니다. 그렇죠. 대신에 저는 이걸 프레임이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정리 한번 여기 한번 끊어줘야겠죠. 폴리그룹.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따로 만드는 걸 선호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보다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 정도는 한 덩어리 정도 잡아도 된다. 그 기준이 항상 저는 이 캐릭터 비율에서 이 캐릭터의 손가락 정도 하나 정도 크기보다 크다 하면은 그냥 따로 만들어주고, 그거보다는 얇다 싶으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즈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그냥 제가 그 따로 뭐 만들든지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아니면 뭐 복습 겸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카페에 조금 다시 조금씩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만.